요즘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관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좀 큰 내용이라서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소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너 집이 있으면서 왜 남의 집에 전세를 사느냐, 그것도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끊겠다라는 거죠. 먼저 분당 갭 투자 후 서울서 전세대출자가 정부 타깃 1순위다 라고 하는 제야의 기사가 있어서 먼저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보증기관이 1주택자에게 내준 전세대출 보증 숫자가 9220건입니다. 이 말은 내 집은 세를 주고 나는 딴 데 가서 또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산다 하는 사람들이 9220명이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이렇게 3개 기관에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 보증 받은 게 9220건. 이 가운데 72%, 약 6만 한 5천 건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 28%, 한 2만 5천 건 정도가 비수도권에 거주 중인 분들인데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액이 한 14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죠.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은 109조니까 그중에 대략 12% 정도가 유주택자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1주택자가 무려 9만 220명. 자, 이 숫자가 참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부가 이 9만 가구 정도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지표가 있는데 9만 가구 중에 72%가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바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소위 말하는 집을 사서 거주를 직접 하는 몬테크 같은 걸 하지 않고 학군이나 직장 때문에 서울에 전세로 살면서 경기도나 인천에 집을 사둔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정부가 볼 때는 이게 순수 실수요자가 아니라 전세대출이라고 하는 저금리 레버리지를 이용한 한마디로 변형된 갭 투기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 투기용이라면 세제 혜택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못을 박았는데요. 부동산을 더 이상 돈 버는 수단으로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비생산적인 자산에 묶인 이 돈들을 끌어내서 시장에 공급하겠다,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갭 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왕설래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전세대출을 해주고 누구는 또 안 해주냐, 이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 1주택자에게도 나라에서 보증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허용해 줬습니다. 아니 뭐 집 있는 사람이 왜 전세대출까지 받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지금 조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한 개념이 뭐였냐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실거주 못하는 실수요자라고 봤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 서울에 집에 있는 사람이 직장 발령이 부산으로 나서 부산에 전세를 얻어야 하는 경우, 또 아이를 봐주는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특정 학군지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 또 있죠.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근처에 전세를 얻어 가족 돌봄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경우들을 보통 불가피한 특정 사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까지 대출을 막으면 주거 이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판단해서 2018년에 9.13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전세 대출을 막았지만 1주택자에게는 허락을 해줬던 거였습니다. 자, 육아, 부모 복양, 직장 등 온갖 사유가 다 인정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경계선을 아주 촘촘하게 선을 긋겠다라는 건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규제를 하긴 할 겁니다. 이렇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전세대출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자, 이 규제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기존 대출자의 만기 연장 제한입니다. 신규 대출만 막으면 에이 이미 받은 사람들은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대출 연장까지 막아버리면 얘기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씩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전세대출을 받은 가구가 9만 가구인데 내년부터 이게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게 되겠죠. 이게 막히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당신은 투기적 비거주자니까 대출 연장 안 됩니다, 연장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집을 팔아서 전세대출금을 갚거나, 두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빼서 내 집으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시장에 아무튼 큰 충격을 줄 겁니다. 집을 팔면 매물 폭탄이 돼서 집이 잘 안 팔리겠죠. 그럼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으로 들어가면 전세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수급이 좀 꼬이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분당,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 또는 수도권의 핵심 지역에 앞으로 아파트값이 뛸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갭 투자를 해놓은 물량들, 이 물량들이 시장에 마구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게 바로 이 그림일 겁니다. 자, 문제는 투기성이냐 아니면 직장, 교육, 가족 돌봄으로 특수한 사정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죠. 핵심적인 문제가 아마 다른 건 눈에 뻔히 보이는 거니까 육아와 학업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도움받으려고 근처로 옮긴 건 이걸 봐주겠다고 하는데, 대치동이나 목동 학원가로 이사를 가려고 전세를 사는 건 이건 또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이걸 봐줄까요? 자, 이걸 교육 실수요로 볼 것인가 아니면 거주 왜곡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세법으로는 통상 근무지 이전이거나 취약, 질병 요양, 부모 복양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죠. 그런데 설마 이렇게까지 학원가로 이주하는 것을 규제 범위에 넣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만 기준을 잡기가 정말 애매할 겁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부동산 레버리지를 이용한 자산 증식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수도권에 집이 한 채 있고 서울에서 전세대출로 살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플랜을 좀 짜셔야 됩니다. 내년 만기 때 대출 연장이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자본 회수 계획이나 실입주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사실 빠듯합니다. 과연 어떤 규제책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정부가 이렇게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에 넣는 이유는 1주택자 전세대출에 투기적 성격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뛰니까 서울 외곽에 집 한 채 사두고 나는 전세대출을 받아서 좋은 동네에 가서 살면 되겠네 라는 식의 변형된 갭 투자 수요가 많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1주택자면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사람이 9만 명이나 되고요. 그 돈이 자그마치 14조 원입니다. 정부는 이 돈이 결국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투기 자금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규제를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 규제가 현실로 다가온다, 이제 거주 이유를 증빙하는 거주 이유 증빙의 시대가 올 겁니다. 단순히 애 키우기 힘들어서 저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직장과의 거리나 또는 부모님 건강 상태 등을 아주 까다롭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증빙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소유와 거주를 일치시켜서 갭 투기를 막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주의 이동, 또 이동의 자유, 이런 것이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여러 가지가 고민스러운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정부의 이 규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